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비극은 중국 의존성 때문인가? 피폐해진 이탈리아 경제 1대1로 활로를 찾았다 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폭발적인 감염 확대로 국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건가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가 최근 1대1로의 참가 등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상할 정도로 긴밀하게 해온 것이 이번 감염 확대의 최대 원인이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감염 확대 대응에 주력하는 가운데 3월 후반 이탈리아의 어려움은 특히 눈에 띕니다. 3월 19일에는 이탈리아에서 총 사망자 4,032명을 기록해 중국의 3,2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그 후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5,000명을 넘어 감염자도 5만 명으로 중국 이외에서 최다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국에 이은 감염국이 됐을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미국에서의 감염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도록이라는 관점에서 왜 이탈리아에서 감염이 확대됐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석의 대부분은 어느 공통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와 중국이 깊은 경제관계에 의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잡지에 실린 두 논문도 이탈리아에서의 감염 폭발을 이탈리아와 중국의 밀접한 제휴나 교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논문은 워싱턴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의 마시쿠어 연구원이 감염이 이탈리아를 덮친 이유, 벨기에 브뤼셀 연구기관 러시아 유럽아시아 연구센터의 테레사 팔손 소장이 중국, 이탈리아, 그 지정학 선전학이라는 논문입니다. 두 논문 모두 이탈리아가 2019년 3월 중국의 인프라 건설 구상 1대1로의 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상징되는 밀접한 경제 제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의류산업과 인터밀란, AC밀란 등 유명 축구클럽, 고급 요트 제조업체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경영 참여를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측도 구찌 등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가 중국에서의 하청 제조를 위탁하는 등 긴밀한 경제 제휴를 펼쳐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의 불황, 실업 증대, 재정 위기 등에 직면하자 중국과의 교육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길을 택해 2015년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원회 AIIB에 가담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1대1로의 유일한 G7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구성에 참가하자 중국은 이탈리아 북부의 항만건설, 우주항공기술, 교통환경,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두 논문은 이 같은 이탈리아와 중국 경제관계 심화가 양국 국민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져 감염원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것은 뉴욕에 본사를 둔 정치외교 인터넷 매체 페더럴리스트의 3월 17일에 게재된 이란과 이탈리아는 공산주의 중국과의 긴밀한 유대 연결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제목에 논고되었습니다. 이 논고의 필자는 중국의 대외 전략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며 콜로라도에 있는 센터니얼 연구소의 연구원을 맡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학자 헬렌 로리입니다. 로리에 의한 논고의 골자는 이하와 같습니다. 습근병 정권은 1대1로로 중국 제품의 수출이나 중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뿐 아니라 해외의 자연자원이나 전략적 거점의 획득을 목표로 지정학적인 패권 확대의 목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대1로에 있어서 유럽의 요충지에서 G7의 일원인 이탈리아의 제휴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럽 진출과 동시에 미국 관계에 세기를 박는 목적도 따릅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0%에 가깝고 젊은 층의 실업률은 30% 이상입니다. 대외 채무가 GDP, 국내 총생산의 130%에 달합니다. 정치도 과거 70년 동안 65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불안정을 드러냈고 대외적으로 의존하는 토양이 깊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무명의 대학 교수 주세페 콘테씨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기피하고 중국의 투자에 의지하는 안이한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1대1로에 참가해 자국의 인프라 전반에 중국이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4개의 항만 시설 중 일부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등 중국 의존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탈리아의 북부 룸바르디아주와 토스카나주의 자동차 산업 및 패션, 하이테크 등의 공급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와 동종의 공급이 번성한 우한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1대1로에 참여하기 전부터 의류 제품의 제조와 판매 양면에서 중국과의 인연이 두터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며 이 중 90%가량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로리 씨는 이러한 여러 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밀접한 연결은 이탈리아의 경제의 개선에는 기여되지 않고 감염 확대라고 하는 폭발적인 확대 현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의 원인은 결국 이탈리아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도 방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중국의 경제적인 유대가 바이러스 감염의 확대가 직결되었다고 단정하는 분석은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 등은 이탈리아 지도층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해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이하와 같은 사례입니다. 1월 후반 룸바르디아주에 정착해 있던 다수의 중국 가족이 춘절 전후 중국 후베이성 등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보수계 야당으로부터는 일시 격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인종차별의 우려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1월 하순 중국에서 문화관광의 대규모 방문단이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문단을 로마 시내 산타체르니 국립아카데미 관현악단의 콘서트에 초청했고 파티에서는 양국의 여러 대표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위험이 높은 경솔한 교류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의 두 건에 대한 이탈리아의 정부 보건소의 산드라 차관은 뉴욕 타임즈 기자에게 모두 중국 측에 대한 과잉 배려에 의한 잘못된 대응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측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국과의 특별한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국의 경제를 구제해주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하고 신형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을 망설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